말기암에서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킨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암은 병이 아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치명적인 전이를 유발하는 이것 주의하세요. 자, 말기암에서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 다 제 얘기 아니잖아요. 다 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암을 유발하는 항암이나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해서 엑스레이를 수없이 찍어대면서 페트나 CT, MRI, 물론 MRI는 이온화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악성 종양을 수축시키는 한편 기존 암은 침습적이고 치명적이 되게 하고 몸의 다른 위치에 새로운 암이 나타나게 하는 이 접근법은 사실은 짧게 보고 길게 못 본다는 거예요. 1, 2년은 좋을 수 있으나 근시안적이고 많은 이들을 얻는 것은 적으면서 모든 것을 잃는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다 태워버렸어요. 자, 2012년 엘라바마 대학의 버밍엄 캠퍼스의 종합암센터 화학자들은 항암요법 후에 남겨진 죽은 암세포가 항암한다고 암세포가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항암 1차 하면 10%, 2차 하면 뭐 15%. 계속 항암 이후에 남겨져 있는 죽은 암세포가 오히려 몸의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많은 암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엘라바마 대학의 혈액학 및 종양학 부교수 겸 공동 연구원인 이 케이트리 셀랜더 박사가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만약 항암으로 암세포를 죽임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잔존해 있는 살아남은 암세포를 더욱더 침습적으로 만드는 이 DNA 구조를 유도한다면, 다시 말하면 암세포가 더 많이 발병될 수 있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도한다면 그건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이 케이트리 셀랜더 박사가 얘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연구 결과를 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9번 관문 수용체. 항암요법 후에 남겨진 죽은 암세포가 이미 면역체계와 많은 종류의 암에 존재하는 9번 관문, 마지막 터미널이에요. 마지막 9번 관문 수용체로 매개된 단백질이 이 몸에서 다른 데로 전이되는 활로를 찾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항암 이후에 남은 암세포가 9번 관문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다른 데로 전이될 이 활로를 찾는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그래서 많은 이 전문가들이 이 9번 관문 수용체, 심각한. 자, 이 셀랜더 박사는 9번 관문 수용체가 전이를 증가시킨다면 연구원들은 이 분자의 경로를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표적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9번 관문 수용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혈관이 신생되는 것,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요법은 이미 치명적인 전이를 유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항암요법은 거의 같은 이유와 추가적인 이유로 동일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자,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 많은 사례가 있죠. 많은 이 말기암 환자들을 살리시면서 한 사례를 설명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종양학자가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에게 전화를 해서 간 청소가 말기 폐암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 종양학자는 6년 넘게 자신들이 가진 가장 최신의 항암요법을 모두 사용해봤지만 점점 터미널 상태가 됐어요. 말기가 갔어요. 항암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악성 종양이 폐에서 발병해서 이제는 간과 뼈로 다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이 종양학자에게 아내가 말기 암 상태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지만 간과 혈액이나 조직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면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의 저자가 바로 안드레아스 모리츠죠. 제가 요새 좀 재밌는 현상을 보는데 희한하게 의료인들은 수술과 항암을 안 하고 와요.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어느 대학, 모 대학 의대 교수님이 유방암 2기로 오셨는데 본인은 유방암 환자들 절제수술 전문가이신데 본인은 수술 항암 방사선을 안 하고 오셨어요. 5단계 해독을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기생충까지 1단계 대장을 청소하고 폐색되어 있는 대장을 뻥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기생충까지 제거하고 가셨는데 신장 간 청소도 못하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가서 검사해보니 유방암 종양 표시자가 정상이 돼 있어요. 오히려요, 항암 방사선 수술 안 하신 분들은 예후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항암으로 인체를 전부 다 교란시켜 놓으신 분들은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간이 왜 질병의 관문이라는지 아시겠어요? 왜 이 대체의학에서, 기능의학에서, 예방의학에서 간 청소, 신장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간은 질병의 관문이에요. 암이 재발되고 전이되고 암이 생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왜 교수님 안 오셨네? 최 교수님. 신장이 퉁퉁 부어갖고 오셨잖아요, 이게. 온 몸에 다 퉁퉁 부어서 오셨죠. 사구체가 한 15% 20%밖에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예. 신장이 여과를 못 시키면 간이 해독을 못 해요. 그래서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됩니다. 그래서 간 청소, 혈액 청소, 온몸에 있는 조직 청소, 대장을 청소하고 1단계, 넘버 1 대장을 청소하고,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대장에서부터 비롯된다. 대장 폐색이 있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섬유질 하나도 없는 그런 정크 음식,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음식들을 드시니까 어때요? 섬유질이 없으니까 대장에 다 막혀요. 변비 환자가 암 환자의 공통점입니다. 장폐색이 있어요. 대장에 다 막혀 있는 분들은 변을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썩는 내가 나요. 대장이 점점 막혀가요. 폐색이 돼요. 변기통이 막혀버렸어요. 물을 아무리 내려도 안 내려가요. 대장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변기통 같은 구실을 아는데 변기통이 막혀버렸으니 물을 아무리 내려도 안 내려가요. 그래서 대장 뚫는 트래펑이 뭐냐면 대장 청소예요. 그리고 저지방 채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섬유질이 많으니까 어때요? 장폐색이 안 생겨요.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간 청소, 혈액 청소, 조직 청소, 온몸에 있는 독소를 다 제거해줘요. 넘버 1에서 대장을 뻥 뚫으니까 영양소가 이제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기생충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 여러분은 기생충 하면 채소에 있는 기생충만 생각하시는데 채소의 기생충이 1이라면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있는 기생충은 10배, 100배, 10만 배가 넘을 거예요. 300종이 넘는 기생충 가운데 고기, 삼겹살 반점, 한 입도 아닌 반입에 무려 3cm 이내에 있는 고기 덩어리에 있는 기생충이 유충만 300종이 넘는 기생충 가운데 유충만 1500마리가 넘다는 거 우리 과학자들이 다 발표한 거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기생충 시간에.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대장암, 직장암, 대장부터 폐색되는데 이 고기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하죠. 그래서 내일 제가 암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건데 유충만 1500마리가 넘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 특별히 호르몬성 암 환자들, 유방암, 그 다음에 난소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 전립선암 환자들 보면 기생충이 바글바글하죠.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이상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드시는 분들을 보면 기생충이 바글바글해요. 기생충, 신장 청소, 간 청소, 혈액 청소할 때까지 기생충이 막 6cm, 7cm, 8cm 마구마구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흡수해야 될 영양소를 누가 먹냐면 여러분과 30년, 40년 동거동락한 기생충들이, 유충이, 흡혈충들이 다 먹는 거예요. 장흡충들이. 그러니까 살은 안 찌고 먹어도 살은 안 찌고 독소만 계속 축적이 돼요. 찝찝한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웬 기생충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민주 씨 봐요. 모델처럼 이쁜 친구가 보니까 아침마다 우리 환우분들 식사하기 전에 맨날 기생충 찍어가지고 사진 보내주면 식사하시기가 어려우시죠. 간 청소, 혈액 청소, 대장 청소, 신장 청소, 간 청소, 온몸에 바글바글한 독소를 제거함으로 여러분의 지금 이 말기 암 상태를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양의 성장을 불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종양학자가 이 말기 암 환자인 아내 첫 번째 간 청소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했는데 아내가 3일 동안 2,500개나 되는 놀라운 양의 담석을 방출했다고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에게 이야기합니다. 4주 후에 다시 종양학자가 그 아내의 간과 뼈에 있는 종양이 사라졌고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 보시잖아요.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전립선 암 환자분.
예, 한 달 뒤에 전립선 암 수술하기로 했는데 예, 보니까 어때요? 전립선 종양 표시자 수치가 예, 0.024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그죠? 지난 12월에 오신 대장암 환자분 윤 선생님 간까지 전이돼 있는데 수술 날짜 잡아놓고 왔는데 3개월 연장하고 대장 청소하고 기생충 했는데 3월 달엔 농사 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사 짓고 와서 신장 청소하기로 하고 갔는데 가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간전이 된 거 안 보이고 대장에 암 안 보여요. 수술 안 하시고 지금 그저께 오셨잖아요. 농사 열심히 짓고 계시면서. 그래서 이제 눈을 좀 뜨시라는 거예요. 4주 후에 종양학자는 그의 아내의 간과 뼈에 있는 종양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면 좋겠죠. 왼쪽 폐에만 작은 종양 한 조각이 남아있다고 경과를 전해졌습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그녀에게 모든 담석이 없어질 때까지 간 청소는 3주 간격으로 계속하라고 돼 있죠. 예. 그 종양학자는 아내가 간 청소를 한 이후 딴 사람이 되어 있다면서 평생 시달리던 변비가 사라졌고 모든 암 환자들은 대장 폐색을 뚫어야 됩니다. 변비 있는 분들은 가볍게 여기실 문제가 아니에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는 IP6 피트산염이 없어요. 섬유질이 없어요. 그래서 뼈밀도를 뇌혈관을 막히게 하고 뼈밀도를 약화시키고 예, 항암 효과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바꾸셔야 돼요. IP6와 피트산염이 풍부한 예, 현미로, 콩으로, 유방암 환자가 달고 살아야 될 아마씨로, 햄프씨로, 치아씨로, 완전 단백질로 다 바꾸셔야 돼요. 예. 피부도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아서 마치 회춘한 것 같아서 영이 되시는 겁니다. 영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핍박당하고 저렇게 핍박당하고 버듀익 프로토콜에서 버듀익 박사가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시려면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미국이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예, 러시아나 예, 암 환자를 가장 케어 잘하는 곳에 가면 5단계 해독을 하시는지. Cancer? Detox is the answer.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대장 해독, 기생충 해독, 신장 해독, 간 해독, 혈액 해독. 하루 세끼 여러분이 산 날수만큼 50년, 60년, 70년 드시기만 하셨지 해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대장이 다 막혀 있고 신장이 다 막혀 있고 간이 다 막혀 있고 암은요 주인님 제발 청소 좀 해주세요. 예, 제발 청소 좀 해주세요. 화장만 삐까번쩍하게 하지 말고 제발 대장 청소 좀 해주세요. 신장 청소 좀 해주세요. 간 청소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질병의 사인입니다. 잊지 말고 간 청소, 신장 청소, 혈액 청소 하셔서 여러분의 장기들을 좀 예,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20년 전에 가졌던 에너지를 되찾았고 예, 간에서 담석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펑션이 제대로 돼요? 신장이 디스펑션이 당연히 신부전증이 오죠. 예, 신장에 결석이 이렇게 많고 간에 담석이 이렇게 많은데 암 환자 가족들은요 똑같아요. 먹는 음식이 똑같아서. 하버드 의대가 왜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으로 돌아가는지 근본적으로 레디칼 그 이제 리미션 상태에 왜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켈리 터너 박사가 이 레디칼 리미션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버드 의대 가면 암 환자를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아서 말기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그들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식단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예 하버드 의대가 이 존스 호킨스가 하버드나 어떻게 해요? 콜레스테롤 수치부터 이 모든 병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생기죠. 그죠? 근데도 여러분들은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헐. 제 밀키트만 먹어도 저는 이 과일식만 해도 힘만 좋던데. 왜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단백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공부하셨잖아요. 완전 단백질이 어디에 있더라? 염증을 없애는 36가지의 항염증제가 치아씨드에 있고 햄프씨드에 있고 아마씨드에 있는 거 다 공부하셨잖아요. 버듀익 박사가 버듀익 프로토콜로 노벨상 수상에 7번이나 거론됐던 이유가 이 아마씨와 황단백질이 결합했더니 이 암 환자에게는 혈액 샘플을 평생토록 연구했는데 암 환자의 혈액에는 뭐가 있더라?
이상한 연두색의 물질이 있더라. 그런데 인지질과 리포 단백질을 공급했더니 연두색 물질이 없어지면서 암세포가 짜이나 없어지더라. 아, 그래서 황단백질과 아마씨를 결합하니까 염증이 팍팍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넘버 2의 이 1단계에서 간이 무너지지 않아야 암이 재발되고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마다 한의마을 식단에 이 맨 앞줄에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각과 채소가 왜 나열되어 있는지를 아시면서 드셔야 돼요. 이거 어제 먹어서 지겨워하고 통과하시면 안 돼요. 간에 도가 안 됩니다. 신장에 돌 안 없어져요. 간에 돌 안 없어져요. 이 돌덩어리들이 단단하게 석회해야 돼서 간에 축적이 되면 간암, 신장에 축적이 되면 신장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도 이 너무 쉬운 방법을 두고 왜 그렇게 맥을 못 잡고 돌아다니시는지 안타까워요. 넘버 2가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난 시간에 너무 중요한 거 공부하셨잖아요. 예? 암을 유발하는 게 이 원인이 뭔가 봤더니 지방이에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라면 반대로 암의 스위치를 끄는 게 뭔가 봤더니 뭐예요? 필수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앞에 뭐가 붙더라? 필수가 붙는데 필수 지방산을 안 드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염증이 사라지더라. 그거 하러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거 하러. 제대로 된 영양의학하러 오신 거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수술로 잘라내면서 암 고치지 않았다고요. 의학의 아버지는 아마씨로 염증을 다스렸어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뭘로 고쳤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예. 몸의 기능 자꾸 갑상선 잘라내면 띠록신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예? 신지로이드 계속 드시니까 어디로 튀어요? 유방암으로 튀잖아요. 이거 제 얘기 아니잖아요. 전문가들 공부하셨잖아요. 갑상선 암의 원인, 유방암의 원인. 예. 띠록신 잘라내고 T3에서 T4로 전환되길 바라세요? 이러니까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위암이라고 위 잘라내고 절제하고 난소암이라고 난소 잘라내면 어디서 아로마타제가 정상적인 분비를 할 거냐고요. 예. 담낭 절제하고 나니 담석이 더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간이 해독하는 일을 못하니까 담석이 오늘 바글바글해 갖고 오셨잖아요. 오늘. 빨리 사과산, 유기산 드시면서 이 담석을 빨리 녹여내야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호통치는 줄 아시는데 저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말기 시한부로 1달, 2달 남겨놓고 오신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말기 종양학자 안에 말기 암 환자가 20년 전에 가졌던 에너지를 되찾았대요. 간 청소하니까 간에 담석이 많으니까 부신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나 간에 문제 있나? 문제 있어요. 지방간 수치가 600, 700 난리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죠.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 청소, 신장 청소 하면서 온몸의 조직을 청소해버리면 여러분의 디스펑션이 펑션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왜 신장이 이 부전 증세가 오냐? 기능을 못해요. 왜? 신장에 돌이 많으니까. 간에 돌이 많으니까. 계속 피곤하죠. 에너지가 없죠. 첫 번째 암 진단 이후 겪었던 심한 우울증은 멘탈을 건강하게 하는 저지방 채식을 하면 이 멘탈 사인을 하이할 수 있는 비타민 B 콤플렉스가 우울증도,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 증세도 없어질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치료제는 이 멀리하고 여러분은 엉뚱한 데서 헤엄짓고 다니니까 맥을 좀 찾으시라는 거예요. 맥을 잡으시라고, 맥을. 예. 논문 쓰실 때 우리 교수님들 아실 거예요. 맥을 잘 잡아야 되죠. 맥을 잘 잡고 엉뚱한 내용만 쓰는 거 통과 안 되잖아요. 논문 통과 안 되죠. 맥을 좀 잡으시라고요. 이렇게 고생을 하고 뼈까지 전이됐는데 또 아직도 맥을 못 찾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암을 성공적으로 완화시켰지만 그 후에 모든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요법을 하도록 설득된 암 환자들. 제가 말하기가 끔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가? 과연 내 몸과 싸우고 있는가? 내 몸이 NK세포가 활성화돼서 스스로 암세포를 박멸할 수 있도록 내 이 암세포를 도와주고 있는지 자꾸 암세포를 더 독하게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의 몸과 싸우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으로 좀 하시라는 겁니다.